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엑셀 프로젝트 5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죠? 이렇게 프로젝트 5번까지 해서 총 26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5번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급여 정보 워크시트의 P열이면 여기네요. 프로젝트 5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 것 같아요. 계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1번, 2번으로 나왔고 3번까지도 그렇네요. 그렇죠? 4번이 get pivot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벗 차트를 만드는 문제였는데 일단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수식을 사용하여 자격이 박사 학위이고 조건이네요. and와 or 함수를 써서 그 조건식대로 쓴 다음에 이 조건이 참이면 참값,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을 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and와 or 함수를 써야 되니까 and라는 함수는 뭐예요? 내가 조건을 만드는데 그 조건이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값이고 or라는 함수는 혹은 또는 이거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이거나 B이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보면서 조건을 따셔야 돼요. 자격이 박사학위이고 그쵸? 이고니까 and로 연결되겠네요. 그쵸? 직무가 부서장이거나 자격증이 이거네요. 첫 번째 조건이 박사학위이고 직무가 부서장이야? 이게 A 조건. 그쵸? 그리고 자격증이고 직무가 출납인 경우에 10만 원을 표시하고 그 외에는 0으로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조건이 있고 B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조건은 박사학위이고 직무가 부서장이면 그렇죠? 이렇게 이게 A 조건이고 그 다음에 자격이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출납이 10만 원인가요? 10만 원을 표시하고 출납이 어디 있나요? 문제가 틀렸나요? 직무가 출납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들을 한번 선택해 보면요. 우리가 필요한 거 자격이 필요하고, 그죠?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해요? 직무가 필요하고, 얘네가 일단은 A 조건으로 필요하고,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자격이 자격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직무가 출납인 경우. 그래서 A 조건과 B라는 조건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10만 원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보아라는 함수를 열어서 A 조건이 오고 B 조건이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and라는 함수를 또 열어서 자, 가격이 박사학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얘의 값이 는 박사학이야?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조건, A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의 얘의 값이 는 부서장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A 조건이 참이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자격에 박사 학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값이 부서장이라고만 들어갈 때 그 친구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A 조건이고 B라는 조건은 또 뭐예요? 두 가지 조건을 또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and라는 함수를 열되 첫 번째 얘가 뭐가 된다고요? 자격증이 있고 HO가 여기에 값이 자격증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된대요? 옆에 있는 직무의 값이 는 출납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B 조건은 자격증이 있으면서 출납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참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조건, B 조건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나는 뭐예요? 10만 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입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격증이나 요것들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를 딱 내려보면 트루퍼스가 나눠지니까 우리는 여기 앞에 뭐예요? if라는 함수를 씌워서 우리가 조건을 만든 이유는 뭐냐고요? 이렇게 식이 길지만 우리는 이 식이 참이야 거짓이야 이게 나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컴마 3일 때
어떻게 쓴다고? 1, 0, 0, 0, 0, 0이고 아니면 0이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탄값, 거짓값 이렇게 써주시면 1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박사학위고 부서장이거나 자격증이고 출납인 두 개 다 해당하는 친구들만 이렇게 값이 주어지잖아요. 자격증 부서장은 또 안 되네요. 그렇죠? 자격증은 출납이랑 이어지고 박사학위는 부서장이랑 이어지고 이 문제가 1번 문제였고요. 수출 내역 워크시트 또 비슷한 문제 한번 볼까요? 수출 내역 워크시트에서 오히려 지금 이 세 번째 문제랑 비슷한 거는요. 오히려 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더 비슷한 문제예요. 자, 함수 문제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조건 문제입니다. and와 or 함수를 이용을 해서 참일 때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표시한다고 했는데요. i열에 사이즈에 따른 판매 수량을 초과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사이즈가 있고요. 옆에 수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옆에 보니까 사이즈랑 판매 수량이 있어요. 뭘 하래요? 여기서 내가 사이즈가 미디움인데 수량이 여기에 정해진 미디움 사이즈 50 수량보다 더 많이 팔렸으면, 초과했으면 나는 true, 맞아, true라는 값을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라는 값을 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and와 or 함수를 쓰라고 했는데 사이즈별로 일단은 따져야겠죠? 얘가 스몰이야, 미디움이야, 라지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따진 다음에 얘가 만약에 스몰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판매 수량이 30보다 커? 30 초과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짝꿍 A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돼요? 미디움이 맞아? 그럼 판매 수량이 50 초과야? 이렇게 맞아. 이거는 어떻게 해요? AND 함수잖아요. 그렇죠? AND 함수 안에 자, 라지야? 라지야. 판매 수량이 40 초과야?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이즈를 기준으로 판매 수량 비교해서 이것보다 초과한 값이야? 이렇게 돼야 되니까 뭐예요? 사이즈별로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조건들은 사이즈별로 마저 틀려가 나와야 되니까 or 함수 안에 A 조건, B 조건, C 조건을 and로 연결해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렵죠? or라는 함수를 열어서 and라는 함수를 엽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이즈가 판매 수량, 스몰 사이즈가 30 내가 판매 수량보다 커? 초과야?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맨 먼저 뭐예요? 첫 번째 A-1번 조건이 내가 선택한 얘가 스몰이니? 라고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미디움이니까 얘는 false일 겁니다. 그럼 컴퓨터는 얘를 아예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넘어가는 거예요. and는 여기서 끝났어요. 왜? false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선택한 제가 스몰이라고 하면요. 컴퓨터는 뭘 계산할까요? 두 번째 조건을 계산을 하겠죠. 첫 번째 조건은 참이야. 그러면 얘의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크다? 30이야? 30 초과야? 라고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판매 수량을 집어넣되 F4를 얘 이름 정의되어 있네요. 그렇죠? 스몰이라고 이름이 정의되어 있어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A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B 조건, C 조건 마찬가지입니다. 컴마. 그 다음에 and라는 함수를 열어서 얘가 똑같이 미디움이니? 그렇죠? 그러면 얘의 수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디움 수량보다 이렇게. 중요한 거 뭐야? and 함수의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의 사이즈가 낮으니? 물어보고요. 맞아. 라고 했을 때 얘를 선택하고 얘만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요? and 함수를 빼먹었죠. 그렇죠? 여기에 and 함수의 가로를 닫고 최종적으로 O 함수의 가로를 닫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여기 A 조건, B 조건, C 조건 이 조건들 중에 일단은 참은요 하나만 나와요. 왜? 사이즈에서 미디움 스몰 아니야?
나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디움을 기준으로 미디움이 수량보다 초과야? 라고 해서 참이 되면 AND는 함수니까 참일 때만 참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애들을 구하면 true, false 이렇게 나오겠죠? 자, 3번 문제가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가입자 워크시트 F열에 AND와 O 함수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등급에 따른 사용 한도를 초과한 경우 true를 표시합니다. 그 외에는 false로 표시합니다. 지금 이 사이즈별로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요거는 이렇게 시험이 나오면 여러분들 요거 좀 생각하셨다가 문제를 푸세요. 이런 문제를 한두 문제 맞추시면 그냥 합격하시는 거지. 왜? 이런 복잡한 거는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우리 모의고사 푸실 때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선적 이 부분은요. 앞에 있는 AND와 O 함수보다 더 쉬운 함수예요. 런던 앨리스 포장육의 평균 판매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볼게요. 해외 선적 워크시트에서 제3셀에 하나의 조건부 평균 함수를 사용하여 런던 도시의 앨리스 포장육 제품의 평균 판매액을 계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평균 판매액이니까 판매액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요? 어디에서요?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도시에서 런던인 친구를 찾고 제품명에서 앨리스 포장육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인공들은 다 나왔습니다.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조건이 몇 개요? 두 개잖아요. 도시는 런던이고 제품명은 앨리스 포장육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들이 붙어서 if 즈를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버리지 레인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균의 범위, REF 레인지 어레이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는 거. 이게 만일에 조건이 하나라면요. 에버리지 레인지가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마지막에 옵니다. 세 번째에 옵니다. 그런데 얘가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는 에버리지 레인지를 먼저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평균 판매액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우리는 요 넣으면 되죠?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한 번만. 그죠? 한 번 더 누르면 끝에까지 선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레인지는요. 조건 첫 번째 범위.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요? 도시들 중에서 런던을 찾고 제품명 중에서 앨리스 포장육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도시들 중에서 왜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이라고 써있잖아요. 방향 아래키 엄마. 그 다음에 런던을 찾아야 되는데 런던은 큰 따옴표로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셀 값을 그냥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엄마. 두 번째 조건은 마찬가지죠. 제품명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엄마. 그다음에 앨리스 포장육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셀 값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계산은 누가? 컴퓨터가. 그렇죠? 이렇게 실대로만 맞춰주시면 이렇게 뿅 나오겠죠. 자, 이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가입자 워크시트에 I6셀에 하나의 조건부 평균 함수를 사용.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평균 조건부 평균 함수니까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들이 붙었어. 그 조건이 뭐예요? 북동부, 지역의 북동부이거나 등급이 골드인 친구들의 사용량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도시가 지역이 되면 되고요. 그렇죠? 지역이 되면 되고 제품명이 뭐가 되면 돼요? 등급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판매액이 뭘로 바꾸면 돼요? 사용량이 되면 돼요. 그렇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 꼭 맞추세요. 이거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꼭 맞추세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랑 좀 이어지는 유사한 문제인데요. 급여 정보 워크시트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요. R열에, 그냥 제가 만든 문제예요. 시험 문제랑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R열에 부서가 영업부이고 직급이 사원이거나 대리일 때 제한 1을 표시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한 2를 표시합니다. 그럼 얘는요. AND와 OR랑 if라는 함수를 쓰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음 문제도 봐보세요. 가입자 지열에 지역이 서부이고 등급이 골드이거나 실버일 때
제한 1을 표시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한 2를 표시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이고 직급이 사원이거나 대리일 때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따져봅시다. 첫 번째 조건이 부서가 영업부야? 그리고 직급이 사원이거나 대리야? 이거잖아요. 그러면 직급이 사원도 되고 대리도 되는 거니까 얘는 오함수에 직급이 사원이야? 아니면 대리야? 이렇게 물어보고 부서는 영업부여야 되니까 그쵸? 얘는 항상 영업부들 중에서 대리를 찾거나 사원을 찾거나 요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제한 1이라고 쓸 겁니다. 그쵸? 그러면 and라는 함수를 열어서 그쵸? 첫 번째 뭐예요? 부서가 첫 번째 이한일의 부서가 는 뭐예요? 영업부야? 영업부 마. 그럼 두 번째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리 아니면 사원, 사원 아니면 대리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오화라는 함수를 열어서 얘의 값이 은 사원이거나 그 다음에 또 얘의 값이 은 대리야? 이렇게.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true가 되고 그쵸? and 함수니까 이 참인 애들 중에서 영업부인 애들만 나는 또 참참이 되니까 and 함수의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얘의 결과를 갖고 오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true인 애들한테 뭘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if라는 함수를 씌워서 여기에 한 값으로 우리는 뭘 쓰겠다고요? 제한 1을 하겠다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제한 2를 쓰겠다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문제 보기에 제한 띄고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붙여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틀리신 거예요. 아시겠죠? 제한 띄고 1이라고 꼭 쓰셔야 돼요. 보기대로 꼭 써주셔야 됩니다. 제한 띄고 1, 제한 띄고 2 이렇게 해서 표현 갖고 오시면 이거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제한 1이 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제한 띄고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4번 문제는 getPivot 데이터 함수입니다. 우리가 좀 헷갈리는 함수들 중에 이거 getPivot 데이터 함수 이건 쉬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큐브 함수 있잖아요. 큐브 함수가 나오는데 큐브 함수는 좀 어렵지만 getPivot 데이터 함수는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 함수는 좀 넘어가시더라도 getPivot 데이터 함수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요것들을 좀 연습을 하셔서 가세요. 피벗 분석 워크시트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F1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getPivot 데이터 함수를 사용하여 소품류 대분류의 구두 소분류 수량을 계산하시고 문제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얘가 어려운 거예요. 대분류의 소분류의 구두의 수량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영어식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일단은 쓰겠습니다. getPivot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필드는요. 우리가 갖고 올 필드가 무슨 필드예요? 수량이라는 필드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량이라는 필드에서 어떤 거? 이 피벗 테이블에 있는 그렇죠? 뭐요? 대분류가 소품류고 소분류가 구두인 수량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 필드는요. 수량이라고 써줍니다. 수량이라는 필드에서 피벗 테이블은요. 여기 A3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A3셀. 그 다음에 field 1이 있고 field item 1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서 갖고 온다고요? 대분류에서 소품류를 찾아서 대분류, 소품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소분류에서 뭘 찾아요? 구두를 찾아도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면 컴퓨터가 이 피벗 테이블 안에 있는 수량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A3셀부터 시작을 하는데 대분류의 소품류를 찾고 그 다음에 소분류에서 구두의 값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소품류의 구두에 해당하는 대분류의 소품류, 소분류의 구두에 해당하는 여기 있는 수량의 합계를 갖고 오겠죠. 그렇죠? 얘는요, 주의할 점이 getPivot 데이터는요, 이렇게 숨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닫혀 있으면 값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오픈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점표 분서와 워크시트에서 신민처 과장의 청구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get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합계 청구액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누구의? 신민철 가장의. 그렇죠? 신민철 가장의 문제를 볼게요. 신민철 가장. 담당은 신민철이요. 직급은 가장이요. 얘는 대충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따져서 넣어주셔야죠. 그럼 우리가 지금 갖고 올 거는요. 합계 청구액입니다. 합계 청구액. 그리고 청구액. 그 다음에 뭐예요? 피벗 테이블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A3셀부터 시작됐죠. 그쵸? 그 다음에 신민철 가장이라고 했으니까 직급에서 가장을 탔고, 그죠? 담당자에서 누굴 찾아요? 신민철을 찾아. 이렇게 해서 갖고 옵니다. 이렇게. 아까랑 틀린 점은 뭐예요? 아까는 수량의 합계를 쓰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수량의 합계, 소품류의 구두의 수량의 합계를 갖고 와서 수량이라는 필드를 써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합계 청구액을 갖고 오는 거죠. 여기 합계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값에 합계 청구액이라고 썼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숨겨져 있으면요. 표시가 안 됩니다. RAF 범위에서 벗어나서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지역이 서부이고 지역이 북동부이고 등급이 실버인 가입자 수를 계산한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이게 피벗 데이터 함수였고요.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급별 요약 워크시트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요. 피벗 차트를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에서 가장과 대리의 각 담당자에 대해서만 점표 개수를 보여주는 새로 묶은 막대형 피벗 차트를 만드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좀 아리까리 애매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해석을 해서. 자,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고요. 삽입에 일단 피벗 차트를 갖고 옵시다. 피벗 차트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웃기잖아요. 세로 묶은 막대형이라고 해서 있죠. 맞죠? 제 말이 맞죠?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오면 되겠는데.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가장과 대리의 각 담당자에 대해서만 점표 개수. 지금 표시된 거는요. 점표 개수가 들어간 게 맞습니다. 여기 필드 목록을 눌러서요. 얘를 일단 여시고 우리가 필요한 애들이 뭐예요? 직급이 어떤 애들만? 가장과 대리, 부장이랑 사원은 지우고요. 그렇죠? 이렇게 가장과 대리만 멈췄다. 자, 컴퓨터 멈춰버렸네요. 떠라. 프로젝트 5번. 자, 직급별 요약 여기서요. 삽입에 피벗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쵸?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확인 눌러서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 목록을 먼저 눌러서 그랬네요. 자,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요. 우리는 뭘 필요해요? 가장과 대리. 그러면 부장을 없애고 사원도 없애고 그렇죠?
확인을 딱 누르면 또 멈추나? 됐다. 가장과 대리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보세요. 가장과 대리의 각 담당자에 대해서만 점표 개수를 보여주는 묶은 세로 막대형의 피벗 차트. 얘는요. 요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두시면 안 되고 여기서 필드 목록을 갖고 와서요. 직급과 담당자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가장과 대리의 각 담당자에 대해서만 점표의 개수. 그래서 각 담당자 김명수 대리, 신민철 가장, 윤미라 대리, 이인용 가장, 장은영 가장식으로 가장과 각각의 값들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풀고도 틀린 거예요. 제가 모의고사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 분이 시험 보고 오셔서 아쉽게 좀 또 틀렸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 가르쳐 드려서 또 틀린 게 아닌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여하튼 그런데 다들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각 담당자에 해당, 각 직급의 담당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봐보세요. 얘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각 지역의 골드와 실버. 골드와 실버가 직급이 되겠고, 그쵸? 가입자 수를 각 지역의 골드와 실버 등급의 가입자 수를 보여주는 묶은 세로막대형. 이거 뒤에는 똑같지만 골드와 실버에 해당하는 대리와 가장에 해당하는 각 담당자가 아니라 각 지역별 골드, 지역별 실버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식으로 각각으로 나와야겠죠? 그쵸?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필터링을 하시고요. 필터링을 하신 상태에서 필드 목록을 불러와서 이렇게 따로따로 가장이랑 대리랑 분리되어 있다면 이렇게 하나씩 필드 위치만 바꿔주시면 이렇게 각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우리가 프로젝트 1번부터 5번까지 26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다른 예시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연습을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엑기스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좀 세세하게 잘 풀 수 있고 문제를 봤을 때 메뉴를 잘 찾아갈 수 있으면 좀 쉽게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큐브 함수는요, 그냥 모의고사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보시고 좀 이해가 되시면 좀 외워서 푸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세요. 다른 문제 푸세요. 아시겠죠? 제가 나중에 이 엑기스 문제를 하나로 뭉치면서 그때 뒤에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지 않으면 큐브 함수는요, 그냥 모의고사에 나오는 내용대로 좀 연습을 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또 다른 친구들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들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